우주로 간 달마 제18화 신선들이 쓰는 무기. 달마가 대장간 내부를 살펴보니 과연 벽면에 수십 자루의 검이 매달려 있었다. 순간 선계에 대한 환상이 유리잔 깨지듯 산산이 조각나기 시작했다. 달마는 표정을 애써 추스르고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장인님, 성기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공간의 한도 끝도 없어서 영역을 다툴 일도 없을 텐데 웬 검을 그렇게 많이 만드시는 거죠? 글쎄요. 제 생각엔 다들 심심해서 다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허허. 대장장이는 대뜸 선문답을 들고 나왔다. 심심해서요? 달마는 대꾸가 바로 떠오르지 않아 주춤했다. 그러자 대장장이는 달마의 얼굴을 힐끔 보고는 풀이를 하고 나섰다. 중생들의 속성이 너무 조용하면 몸이 근질근질해지는 법. 그러니 온갖 명분과 구실을 대고 부닥칠 수밖에요. 허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달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장장이가 쉽게 던진 말이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됐다. 이곳이 괜히 선계겠습니까? 의식주 걱정이 없으니 선계인 게죠. 하지만 누가 배만 따뜻하다고 살 수 있습니까? 뭔가 재미난 게 있어야 하고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 간간히 남의 재미도 침범하게 되는 법이죠. 그러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고 대부분은 말로 잘 풀겠지만 어디 다 그렇게만 되겠습니까? 때에 따라선 주먹다짐도 오가게 되고 좀 심하다 싶으면 이런 검도 들게 되는 거죠. 허허. 대장장이는 유장하게 설명조로 나왔다. 말투는 투박했지만 내용만은 번듯했다. 실례되지 않는다면 제가 그 검을 잠시 살펴봐도 될까요? 달마는 검이란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보시구려. 내 자랑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선 이래 봬도 내 검이 손에 꼽히지요. 허허. 달마는 대장장이로부터 검을 건네받았다. 보기와 다르게 무게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 마치 지푸라기를 들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허공으로 살짝 휘둘러 보니 공간의 기운을 쩍 가르는 품새가 가히 위력적이었다. 달마는 조심스럽게 검날에 손을 대봤다. 강한 전류가 불규칙하게 흐르며 살갗을 스치고 지나간다. 호기심이 난 달마는 검날의 손가락을 좀 더 깊숙이 밀어 넣어봤다. 그 순간 통증을 유발하는 전류가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고 곧이어 뇌 속에서 고통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렸다. 달마는 화들짝 놀라며 검날에서 손을 떼었다. 조심하시오. 자칫하다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허허. 대장장이는 자신의 검이 위력을 보이자 입꼬리가 쭉 올라갔다. 그리곤 옆에 있던 부엌칼을 하나 잡더니만 자신의 손가락을 차례대로 베기 시작하는 것이다. 손가락은 마치 물을 가르듯 베어지는 동시에 다시 붙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자신의 목을 쓱 베는 것이 아닌가. 목 역시 베어지자마자 자석처럼 제자리에 철썩 붙었다. 이런 섬뜩한 광경에 달마가 기겁을 하자 대장장이는 신바람이 났는지 우쭐하며 입술을 놀려대는 것이다. 이렇게 생활용 칼은 아무리 베어도 별로 충격이 없어요. 하지만 검은 다르지요. 제조할 때 살상용 정보를 심어놨기 때문인데 이 정보 처리 기술에 따라 그 위력도 천차만별인 것이 왜다. 허허. 대장장이는 친절하게도 자신의 몸을 실험용으로 삼아 검과 일반 칼의 차이를 설명해 줬다. 이곳의 검은
인간들이 쓰는 검하고는 사뭇 다르군요. 무겁거나 딱딱하지도 않고 오로지 삽입된 정보의 설계에 따라 무기의 위력이 결정되고요. 달마는 요점을 추리고는 다시 한번 검을 들고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폈다. 인간들이야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날카롭고 강한 재질을 써서 단번에 육체를 손상시키면 되지만 신들은 알다시피 전기로 되어 있지 않소이까. 그러니 강한 재질보다는 전기의 체계를 흩어놓을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중요한 게지요. 하긴 그렇겠네요. 무겁고 강한 것은 이곳 성계와는 어울리지를 않나 봅니다. 하하. 달마는 웃음을 보였지만 그건 쓰디쓴 탄식이었다. 그가 꿈꾸는 밝고 가벼운 빛의 세계로 올라왔건만 하계와 다름없이 흉기가 통용되는 현실에 가슴이 내려앉은 것이다. 명검의 기준을 보면 인계의 것은 강하고 날카로운 데 있지만 우리 선계의 것은 검 속에 내재된 정보책에 있지요. 다시 말해 어떤 정보를 써서 상대방의 기맥과 탄전을 무력화시키느냐에 따라 명검이 가려지는 게입니다. 허허. 대장장이는 이제 설명조를 넘어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검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침을 튀겨댔다. 그걸로 한번 매이면 정신이 아찔하겠습니다. 허허. 달마는 장단을 맞춰줬다. 그래야 혹시라도 더 깊은 정보라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다. 이게 위력적인 건 맞지만 신들의 특성상 한두 번 베인 것으로 치명상을 입지는 않지요. 사실이 그랬다. 인간은 물질을 흩어놓으면 곧바로 죽음에 이르지만 신들은 이미 죽어 정기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그리고 정기란 정보의 통제를 받는 상질로 되어 있어서 이놈을 파괴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이런 재래식 무기 말고 총이나 미사일 같은 현대식 무기는 없나요? 달마는 검이 위력적인 것은 맞지만 자동소총이나 대포 같은 무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총이나 대포도 얼마든지 있지요. 하지만 위력이 약해 찾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저 아이들 장난감으로나 팔리는 정도지요. 예. 아이들 장난감이요? 신선의 몸에서 무기가 떨어지면 그 위력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무기가 신선의 몸에 밀착되어 있어야만 그 신선이 지닌 공수의 정보가 검에 실리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 신선들의 싸움이란 결국 정보전이다 보니 무기를 최대한 몸에 붙여 거기에 정보를 심거나 통제하면서 공력을 높이는 거였군요. 그러니 재래식 무기를 선호하는 게 당연하겠고요. 하하. 달마는 척하면 삼천리라고 금세 무기의 특성을 간파하고 나섰다. 옳거니 바로 그렇소이다. 쉽게 무기를 신체의 연장으로 생각하면 되오이다. 허허. 달마는 대장장이의 무기의 찬을 귀담아 들었다. 무기란 것이 달마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세상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일. 앞으로 무기를 취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기 때문이었다. 정보란 건 좋든 싫든 무조건 많이 습득하는 것이 다다익선이지 않을는지. 아, 그런데 장인님. 왜 이곳 주변에 대장간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겁니까? 달마가 화제를 돌렸다.